안녕하세요. 저는 공주대학교 신소지연구 정성용 교수입니다. 우선 이렇게 키아트에서 진행하는 기업 신진 연구자 협력 교류회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주제는요, 저 고성능 선알반도체형 가스센서를 설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 연구 경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연구 활동 등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히 제 소개 드리겠습니다. 전 현재 공주대학교 신소재공학부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가스센서 설계하는 애들, 그리고 나노재로 설계하는 애들, 그리고 이런 애들을 응용을 해서 마이크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설계하는 그런 이제 포터블 디바이스를 만드는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국제학술지에 논문들을 출판했고요. 그리고 이런 우수한 저널들에도 논문을 많이 출판했었습니다. 또한 올해 운 좋게도 이제 중간 연구 과제를 수주를 해서 현재 과책으로 일을 하고 있고 여기 계시는 뭐펜 교수님 그리고 뭐 일본, 독일 교수님들과 함께도 해외 협동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기업 연구 교류회인 만큼 특허를 작성해서 기술 이전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이런 연구 경험들 바탕으로 해서 언론 보도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제가 가지고 있는 관련 특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스센서가 문제가 뭐냐면 이 에탄올에 대해서 높은 방해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탄올에 대해서 이 감도를 낮춰서 다른 피건가스에 대해서 높은 선택성을 유지하는 이런 가스센서를 설계하는 특허를 등록을 했고, 이런 특허를 이제 기술 이전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포르말다이드 센서, 뭐 아이소프렌 센서, 수소 센서 등에 관련된 이런 특허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 공기질 센서 중에 공기질에서 좀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에 이 아로마틱 컴파운드를 검지하는 센서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벤젠을 검지하는 특허도 가지고 있고요. 또는 이제 톨루엔, 자일렌을 검지하는 특허, 또는 이제 BTX를 한 번에 검지하는 특허 등 다양한 이 BTX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센서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특허들도 가지고 있고, 이 특허의 경우 뭐 한국 특허 등록되어 있고, 뭐 일본 특허 등록, 그리고 미국 특허 출원 등 다양하게 이제 특허 등록, 및 출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연구 경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 먼저 가스 센서의 감응 원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산화반도체형 가스 센서는 고온으로 가열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공기가 유입이 되게 되면 공기가 산화반도체 표면에흡착하여서 이 전자 친화도가 큰 산소에게 전자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 표면에 전자가 거의 없는 이런 전자 공표층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높은 저항이 형성이 되고요. 이게 소위 가스 센서의 레디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환원성 가스가 이렇게 유입이 되게 되면 가스가 들어가서 흡착산소와 반응을 하여서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전자가 다시 릴리즈 되어서 이 공기층 내의 전하 밀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기층의 두께가 얇아지게 되고요. 따라서 어, 전자 이동이 더 어려워지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 저항이 감소하게 됩니다. 어, 저희는 가스 감도를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공기 중 저항을 가스 상태의 저항으로 나눠서 가스 감도로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서 뭐 가스의 존재 의무, 가스의 농도를 검증하는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스 센서는요, 높은 가스 감도, 빠른 반응 속도, 그리고 가역성 등과 같은 이런 장점으로 인해서 초기에는 이런 익스플로시브나 식한 가스를 검지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가스를 검지하는데 주로 활용이 되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센서 네트워크나 컴퓨팅 파워, 마이크로 센서 시스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식품 신선도 판단이나 공기질 모니터링, 우리 이 호흡이죠. 이 날숨에 있는 가스를 검지를 해서 질병을 진단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인공 후각 등의 분야로 센서의 활용성이 점차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각 센서의 그 응용성이 어, 더욱더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스 센서는요, 이 나노재료의 응집으로 인한 낮은 감도를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센서의 그 심플한 센싱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검지할 수 있는 가스의 종이 몇 종 없습니다. 한 다섯 종 정도 검지할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가스를 검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센서는 또 습기에 좀 취약합니다. 습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피독이 되어서 센서의 저항과 감도가 변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다양한 나노 구조를 설계를 해서 고감도와 고성 특성의 센서를 만드는 일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이중치 센서를 만들어서 방해 요인은 좀 차단시키고 피감가스만 통과시켜서 높은 감도와 선택성을 유지하는 그런 센서 구조 설계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분말을 합성했던 이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말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울트라소닉 스프레이 파이로시스라고 해서 에어로졸 공정을 통해서 합성을 진행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공정은 프리커서 용액을 만들 때 우리가 만들려고자 하는 센서에 이제 프리커서 염이죠. 메탈 염을 넣고 이 PDCL2는 촉매염입니다. 촉매염을 넣고 그리고 템플레이트를 넣은 뒤에 이 분무 열분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분무 열분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겨울이 다가왔으니까 집에서 초음파 가습기 같은 거 많이 트실 텐데 초음파 가습기를 틀면은 액적들이 막 발생하잖아요. 그거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다량의 액적들이 분무가 되게 되고요. 이 액적들이 이 고온의 전기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건조되고 디컴포지션 되면서 이 원스텝으로 보시는 것처럼 다공성의 사람을 미운 말로 바로 변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물을 베이스로 활용하기 때문에 좀 값싸고 친환경적이고요. 그리고 물에 녹는 조성이면 어떤 조성이라도 구조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컨트롤빌리티가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센서가 굉장히 작습니다. 센서는 한 0.1mm by 0.1mm 정도로 굉장히 작은데요. 해당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합성으로 뭐 수킬로그램까지도 만들 수 있는 대량 합성 방식입니다. 따라서 산업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셋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방식을 통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나노 구조를 합성하고 다양한 조성을 컨트롤해서 가스 센서에 응용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예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선 분무의 공정을 통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공성의 어, 산화주석, 이 미분말을 형성을 했고요. 현미경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구멍이 좀 송송 뚫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특성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기 전에 일반적으로 센서는 꽉 막혀 있는 이런 덴스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이런 센서의 경우 20ppm 수소에 대해서 한 50초 정도로 느린 반응 속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런 다공성 구조로 만들어주게 되면요. 이 20ppm 수소에 대해서 반응 속도가 기존 50초에서 4초 정도로 급격히 빨라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회복 속도도 한 520초에서 36초 정도로 10배 이상 급격히 빨라지는 것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런 다공성 구조를 만들면 조금 더 빠르게 감응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 해당 방식 같은 경우에는 반응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가스에 대해서 감도도 대폭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리액터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요크쉘을 만들어서 그동안 검지가 어려웠던 이런 가스들을 검지하는 일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예시로 벤젠 가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벤젠 같은 경우에는 국명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분자의 스테빌리티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스 센서를 활용을 해서 검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가스입니다. 왜냐하면 반응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는 이런 가스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반응성이 좋은 가스로 조금 부셔준다, 좀 잘라준다, 잘라주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리포밍이라고 하고 얘를 좀 리액티브 폼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이 벤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자가 한 개 나온다면 이런 리포밍이 되어 있는 가스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세 개 나와서 더 높은 가스 감도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요크쉘 구조, 이 리액터 구조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동안 검지가 어려웠던 이런 B, T, X, 벤젠 툴루엔 잘된 가스를 고감도, 고선택성으로 검지하는 이런 연구 결과도 보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뭐 구조 또 조성들을 튜닝을 해서 뭐 식품 신호도 깼쓰죠. 이 에틸렌을 고감도 고선택소 검지하는 그런 결과를 보고했고요. 그리고 이 멀티룸이라고 하는 구조인데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구조는 한 번 이제 리포밍이 되는 반면에 얘는 리포밍이 되고 한 번 더 리포밍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리포밍이 되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 극미량의 자일랜도 초고감도로 검지할 수 있는 이런 센서를 발명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센서에서 낮은 온도에서는 자일렌을 검지하고 더 높은 온도에서는 이제 톨루엔을 검지하는 그런 듀얼 모드 센서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우리 호흡에서 나오는 이제 대표적인 바이오마커 가스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런 아이소프렌 가스도 선택적으로 검지하는 일들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뭐 이런 다양한 센서 설계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뭐 센서의 구조 설계, 또 이런 조성 설계, 촉매 설계를 통해서 센서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센서의 감도를 키우고 센서의 선택성을 키우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 내용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발표 내용으로는 센서 재료에 대해 설명드렸다면 여기서 센서 구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 촉매층이 분리되어 있는 이 이중층 센서 구조입니다. 아래 감응층이 있고요. 위에 촉매층이 있습니다. 이 센서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인터페어링 가스로 이제 방해가스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 방해가스는 이 촉매층에서 CO2나 H2와 같이 가스 센서에 반응성이 없는 가스로 산화시켜서 제거합니다. 이와 반면에 우리가 검지하고자 하는 타깃 가스는 그대로 통과시켜서 이 하단에서 반응을 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방해가스의 감도는 최소화되고 이 피감가스는 유지돼서 높은 감도와 선택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이 센서 구조는 어, 이 촉매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하단의 전극 통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원래의 센서 낮은 저항까지도 그대로 유지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말은즉슨 이 센서가 일반적인 값싼 서킷 디자인을 활용을 해서도 센서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음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센서의 개념을 더욱더 확장해서 리포밍 오버레이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감도를 키우는 그런 오버레이어입니다. 감도를 키우는 오버레이어도 제안을 했고, 그리고 소수성의 머티리얼을 써가지고 습기를 차단하는 이런 모이스처 블락킹 오버레이어, 그리고 이 MOF라는 작은 기공이 있는 물질을 써서 작은 가스는 통과시키고 큰 가스는 걸러내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 시장성이 있는 작은 가스들만 검지하는 그런 몰라클래시브 오버레이어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저널들의 뭐 표지 논문도 출판을 했고요. 다양한 뭐 과제 수주 같은 것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 몇 가지 재미있는 결과들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합성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분모열분의 방식을 통해서 합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분말들을 스크린 프린팅을 통해서 균일한 센서 광막으로 제조하였습니다. 그 뒤에 이빔 데포지션이나 스크린 프린팅 그리고 뭐 CVD 같은 공정을 통해서 이중층 센서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센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좀 재밌는 결과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이 이제 촉매층의 크레뮴 옥사이드이고요. 파란색이 감흥층의 티녹사이드입니다. 티녹사이드 경우 한 20 마이크로고 촉매층의 경우 한 0.3 마이크로다 보니까 이 저배율의 SEM 이미지에서는 관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EPMA 원소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이 파단면을 분석한 결과 보시는 것처럼 촉매층의 크로뮴 원소는 각막 최상단부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반면에 틴과 산소 원소는 각막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각막 최상단부를 고배율의 SEM 이미지로 관찰한 결과 이 크로뮴이 어, 상단부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고요. T는 이렇게 아래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가스 감응 특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 센서는요, 순수한 산화주석 센서입니다. 이 오버레이가 없는 순수한 산화주석 센서이고요. 이 파란색의 E는 에틸렌이라고 하는 가스이고요. T는 트리메티라민, D는 디메티라민, N은 암모니아, A는 에탄올과 같은 그런 가스입니다. 일반적으로 티녹사이 센서의 경우에는요, 이 에탄올에 대해서 높은 가스 감도를 나타냅니다. 사실은 이 센서 앞에 한 가지 센서가 더 있습니다. 이 말은즉슨 이 센서가 한번 튜닝이 된 센서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틸렌 이외에도 뭐 톨루엔이나 암모니아, 뭐 에탄올에 대해서도 여전히 큰 가스 감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즉슨 이 센서가 에틸렌에 대한 선택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여타 방위가스에 대해서 오작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런 센서에다가 이 크로뮴 산화물층을 얇게 코팅해주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방위가스에 대한 감도가 이렇게 최소화되어서 에틸렌을 고감도로 고선택적으로 검지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 출판 당시에는 이 논문이 세계 최고 감도와 선택성을 보였던 그런 센서였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에틸렌이라는 가스는요, 이게 과일이 수성되거나 좀 상함에서 나오는 식물성 호르몬 가스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가스를 잘 잴 수 있다면 과일의 신선도 판단이나 스마트 팝인과 같은 곳에 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 과일에서 방출되는 이런 이 가스를 센서를 활용을 해서 검지가 가능한지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과일이 녹색, 노란색, 검정색으로 이렇게 수성되거나 상하면서 나오는 이런 극미량의 에틸렌까지도 이 센서가 검지가 가능한 이런 초고감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 바나나에서 방출되는 이 에틸렌 가스를 이 와이어리스 센싱 모듈을 활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검지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노즈에 관련된 일들을 했던 걸 소개해드리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중축 센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T는 아래에 있고 세륨은 위에 있습니다. 촉매층과 감흥층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티옥사이드에다가 로듐을 첨가한 그런 센서입니다. 촉매를 첨가하게 되면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순수한 티녹사이드는 한 10배 정도의 낮은 감도를 보였었죠. 근데 촉매를 첨가하게 되면은 감도가 한 100배 수준으로 커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방해가스에 대한 감도도 함께 커지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센서가 이 BTEXS 이런 피감가스에만 동작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방해가스에도 오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센서에다가 이 세륨 옥사이드를 얇게 코팅해주게 되면요, 방해가스에 있는 감도가 최소화되어서 이 BTEXS에 대해서 높은 감도와 선택성을 가지는 이런 센서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 실제로 모든 센서의 경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방해가스에 대해서 좀 높은 감도와 감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낮은 선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센서에다가 세륨 옥사이드를 얇게 코팅해주게 되면요. 이 방해가스에 대한 감도가 최소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즉슨 이 세륨 옥사이드 코팅하는 방식이 이 센서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유니버셜하게 어디든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합니다. 그 뒤에 저희는 여기서 발명한 센서를 가지고 센서를 어레이로 만들어서 PCA 분석을 진행했고요. 그 결과 이 방해가스는 여기 군집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피건가스인 에틸벤젠, 스타이렌, 톨루엔, 자일렌, 이 벤젠 가스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고요. 또 정량적으로도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센서 기술이 추후에 인공호학 설계에 적용이 되어서 이 방해가스를 필터링해서 비건가스에 대한 감도와 시그널을 증가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널리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센서의 안정성을 증가시킨 그런 연구인데요. 마찬가지로 분무 여분해를 통해서 다공성의 인디목사에서 합성했고요. 이걸 가지고 센서 가공막을 제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디목사이드 가공막과 터비목사이드의 촉매층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가스 감응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순수한 인디목사이드의 경우에는 습기에 노출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 그리고 RH 20%, 상대 습도 20%고요. 그리고 상대 습도 50%, 상대 습도 80% 분위기를 바뀌면서 센서의 저항이 바뀌고요. 감도가 바뀌는 그런 문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센서에다가 소수성 특성의 터비옥사이드를 얇게 코팅해주게 되면은 센서의 저항과
감도에 대한 영향이 이 수분에서 완전히 사라져서 습기의 독립적인 가스감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센서 컨피그레이션의 경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건조 분위기와 습기 분위기, 그러니까 측정 분위기에 관계없이 원래의 선택성도 그대로 유지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센서를 코팅하는 방식은 인디움 옥사이드 할로스피어거든요. 얘는 이제 다공성 구조고, 그러니까 구조에 상관없이도 잘 적용이 되고, 그리고 다른 조성에 적용이 되어서도 센서의 습기단 의존성을 줄일 수 있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서 강과 상단에 터빈 목사이드 코팅하는 방식을 통해서 센서의 수분되는 의존성을 없애는 이런 일반적인 해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추후에 마찬가지로 전자코 센서 설계에 응용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제 발표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오늘 발표드린 주요한 내용 중에 이 감흥 소재도 설계를 많이 했지만 이런 이중축 센서를 설계하는 일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 경우에는 다양한 센서 구조, 센서 조성, 그리고 촉매, 그리고 포로시 등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버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조성들을 쓸 수 있고 구조들도 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두께 조절도 가능하고요. 따라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구조, 뭐 조성, 튜닝 등을 좀 조합화학적으로 결합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뭐 A, B, C, 뭐 E, I와 같이 다양한 가스에 대해서 선택적 검지가 가능한 이런 센서들을 설계할 수 있음을 제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센서의 가스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대폭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가뭉층과 이 촉매층의 조합이 무수히 많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가스강 패턴 설계가 가능하고요. 따라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식품 신호 판단이나 뭐 AQS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날쌘을 이용한 질병 진단 같은 분야에 응용이 되어서 우리 인간들의 삶을 더욱더 편리하게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제 연구실 사진이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화학가스 측정 연구실을 보유하고 있고 다 자동화 설비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스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스텝으로 나노 소재도 합성할 수 있는 연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센서 장비의 경우 한 번에 9개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센서 어레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호흡을 모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대기 중 상태를 모사할 수 있는 이런 습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장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자동으로 측정하는 장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합성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분무 넓이는 장비, 그리고 이제 수열 합성 오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 내에서 나노 구조를 합성하고 그 센서 특성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을 이제 원스텝으로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장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 중으로 설치될 장비이고요. 장비의 어, 이 장비의 경우에는 국내에 단 7대뿐인 이제 분석 장비입니다. 해당 장비 같은 경우에는 좀 극밀한 가스를 검지하는데 유리하고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GC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알려져 있는 가스를 검지하는 게 유리한 방식이라면 얘는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노운 가스를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정량적으로 분석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그런 방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호흡에서 나오는 가스가 어떤 종류 가스가 있는지, 이런, 언노운 가스가 뭔지를 검지하는 그런 일들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생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누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장에 굴뚝에서 나오는 가스들이 종류와 농도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검지하는 일들. 그리고 마약 가스라든지 또는 이 농수산물에서 발생하는 그런 가스들을 검지하는 일들을 이런 해당 장비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장비가 내년에 설치될 예정이므로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많이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3년에 임용이 되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나노 구조를 합성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센서 구조를 제작을 하고 있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센서 어레이를 만들고 신호 처리를 하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들을 접합시켜서
포터블한 센싱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실제로 뭐 크로마토그래피를 활용하던가 아니면은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 연구 커리어를 통해서 쉽게는 좀 익스플로시브를 디텍하는 그런 일부터 해서 더 어렵게는 호흡에서 나오는 가스들을 검지를 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우리 이 인간의 후각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인工후각을 설계하는 일들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 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